그래서 오늘은요 사기 강박 페이지요 34 사기 강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의 끝나고 나서요 오후에는 뭘 할 거냐면 그 민법 총칙이요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날 또 강의가 있잖아요. 목요일날 강의하고 나서는 그 물권법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복잡한 부분이죠. 그 공동 소유하고요 법정 지상권이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사실 어려운 것은 딱 세 가지예요. 물론 등기법이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취득시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하고요.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벽으로 뭐 물권법에서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보면 물권법은 우리 민법 총칙보다 양은 엄청 많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양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 총칙을 공부를 열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물권법은 한 7 정도만 해도 14문제가 나오는데 다 맞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은 뭐 민법 총칙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물권법을 문제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총칙이요. 이런 그 그림 노트 있죠? 그림 노트 보면은 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에 관한 것이에요. 자, 보시면 사기와 강박은 110조에 나와 있죠. 우리 이제 사기 강박 하기 전에요. 우리 이제 착오하고요. 사기 강박하고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그림 노트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그림 노트요. 페이지요. 여러분 그 22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22페이지. 여러분 그림 노트 22페이지요. 맨 위에 박스 있죠. 그 맨 위에 박스가 중요해요. 우리가 딱 보면 맨 위에 박스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그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모르고 있으면 착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사기 강박은 의사 표시는 뭐를 하나? 일치를 하지만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착오하고 통정의 표시하고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지금 여기 사기나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이 토지가 1억짜리 토지예요. 그런데 을이요 갑을 기망을 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 뭐가 생긴다? 공동묘지가 생긴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땅을 팔려면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청약은 의사 표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사는 나는 1억은 받아야 되겠다. 표시로 너 1억에 살래 그래야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죠.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공동묘지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갑이 큰일 났잖아요. 빨리 이 땅을 팔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면 1억에는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야 되겠다? 5천은 받아야 되겠다. 너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 표시가 일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사기가 없었더라면 얼마로 일치했을 것이다? 1억으로 일치했을 텐데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얼마로 일치한다? 5천으로 일치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뭐가 있다고 얘기한다?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오하고요 사기하고 큰 차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이 뭔가를 먼저 한번 보죠. 사기나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기 강박, 착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세 가지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것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우리 민법 총칙상 알겠죠?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하죠. 여기 지금 상대방이 있다고 분명히 돼 있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 우리가 연습했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취소해요. 없는 경우는.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 이 제3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것을 피용자라고 그래요. 근로자 있죠.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하나 염할 수 있다? 취소해. 그러면 시험에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상대방 없는 그러면 큰일 나. 상대방 없는 경우는 언제나 취소해요. 알겠죠? 여기서 상대방 있는이죠. 상대방 없는 경우는 언제나 취소를 해요. 상대방 있는이죠. 제3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이때 제3자는 누구는 포함되잖아요? 대리인.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7, 108, 109, 110조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상호간에 제3자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상대방이 그 사실, 여기 뭐라 나왔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온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알았을 경우에가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됐죠? 이제 우리가 법조문은요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취소를 하죠. 취소하게 되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취소 전후, 취소 전후에 걸쳐서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래서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 취소 전후, 그러면 취소 전후에 걸쳐서요 제3자는 전후에 걸쳐서 제3자가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만 보호돼. 전후에 걸쳐 제3자는 선인 경우에 한해서 보호가 돼. 그래서 우리가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단 말이죠. 그때의 제3자는 선의의 경우만 보호된다.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면 뭐 할 수 없다. 취소를 못해. 왜요? 상대방이 뭐 누구일 때만 악이거나 그 다음에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악이가 아니고 선이거나 과실이 아니고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요, 이건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알고 좀 이따 다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당박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때 선의의 제3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뭐하고 비교하죠? 착오하고 사기를 비교하죠. 먼저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착오하고 사기는 둘 다 효력 요건이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그런데 여기서 착오는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첫 출발이 중요해. 그런데요, 여기 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뭐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비진이 아니면 통정 허위 표시가 돼요. 모르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착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모르고 있다는데 알고 있다, 그럼 뭐가 된다? 비진이 아니면 통정 허위 표시. 계속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은 첫 출발이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아까요 5천으로 일치했죠. 겉으로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가 있다고 한다? 하자가 있다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자, 신원보증서류예요.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해서 서명은 뭐로 한다? 선으로 하죠.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봐봐, 나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거든. 이걸 의사라고 하죠. 그런데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잖아요. 이걸 표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는 나올 수 있어도 사기나 강박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첫 출발부터가 잘못됐잖아요. 첫 출발이 뭐예요? 사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은 나올 수 있어도 착오는 나올 수 있어도. 자, 그래요, 제3자가 기망했어. 제3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나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기망했다 해서 이것을 사기이다 그러면 큰일 나.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내가 제3자한테 속아서 이렇게 사인했다, 이 말이잖아요. 기망이란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은 나는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자의 기망을 뭐라고 표현한다? 모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니까 뭐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기망이 있다고 해서 사기로 취소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가고시 문제에서, 자격시험에서
민법이 들어가는 시험은 다 나왔어. 알겠죠? 하버드대 입학시험에도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3자의 기망, 그 말은 사기가 아니다. 모르고니까 이건 뭐다? 착오의 문제이다. 착오. 아시겠죠? 무슨 문제이다? 착오의 문제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착오라는 말하고 사기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서명의 착오, 그건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자, 이제 착오와 사기를 비교해요. 착오하고 사기에서 착오는 뭐냐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것은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하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죄송해요 여러분요, 제가 얘기를 안 했네. 30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아까 전에 한번 쓰라고 그랬는데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착오에서 설명을 하면 착오하고 사기하고 비교가 잘 안 돼요. 착오를 알고 나서 비교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표는 여러분 그림노트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착오와 사기를 보는데 주관적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은요 동기의 착오죠. 그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으로 뭐가 있어야 돼?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 유발돼야죠. 유발. 알겠죠?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착오고요. 그다음에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가벼운 과실, 경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착오의 경우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착오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면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취소하지 말자. 그럼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취소권, 여기다가요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 이렇게.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 이렇게. 그래서 취소를 하지 않기로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 이렇게. 30페이지 보고 있죠? 30페이지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먼저 손해죠. 경제적 불이익이 손해잖아요. 손해가 있어야 돼.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 이러면 생각해봐. 착오는 뭐 손해가 있고 없고 안 따질 것 같잖아요.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똑같은 건데요 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돼.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이죠. 이 객관적인 요건은요 불문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약에 이 착오가 동기의 착오가 아니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에도 해당하고 뭐에도 해당해? 착오에도 해당할 수 있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착오와 사기는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경합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사기 당했다는 것이 뭐죠?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착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은 착각했다. 우리가 속았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기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사를 결정하게 된 이후에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기의 착오로 우리는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러면요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착오는 아니잖아요.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의 착오만 있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기망을 당했다. 그럼 당연히 사기에도 해당하고 뭐에도 해당해? 착오에도 해당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착오와 사기는 경합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법하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잖아요. 착오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요. 그러니까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요, 임의규정인데 사기 강박은 강행규정이고요. 재밌는 말은요, 이런 우리가 형법상으로 사기를 당했단 말이 뭐죠? 아, 쟤 사기당했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쟤 망했대,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민법상으로 사기는. 그래서 민법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속아서 그걸 사기당했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착오는 손해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착오가 아닌 건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손해가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했다는 게 이게 바로 사기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있냐 없냐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제한을 당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안 따져.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의 경우에는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 같잖아요. 착오는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지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사기당했다고 하면 나쁜 거니까요, 손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손해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시험에 나오기 쉬운 것은 뭐죠? 비교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사기가 뭐죠? 사기는 우리가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과실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단의 고의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이런 거예요. 이 토지가요, 토지가 지금 1억짜리 토지인데요, 을이 뭐냐, 을이 갑을 기망을 해요. 여기에 공동묘지가 생긴다. 그래서 을이 기망을 하죠. 그때 갑이 어때요? 아, 그럼 이거 땅 팔아야 되겠는데, 땅을 팔게 된 이유가 뭐죠? 여기에 뭐가 생긴다? 공동묘지. 근데 실제로 공동묘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데 생긴다고 생각하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게 된 이유, 그것을 동기라고 하죠. 이 동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망을 당해서 동기의 착오에 빠져.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는 것은 착오라는 게 아니고 뭐를 당했다? 사기를 당해서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뭐요? 아, 내 땅 1억짜리인데 5천에 사면 안 돼요? 누구한테 팔 사람 없어요? 중개업소 막 뛰어다니죠. 아, 내 땅 그냥 반이라도 좀 팔아줘. 이렇게 내가 알아서 인형작업 해가지고 500 줄 테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을이 갑을요 기망을 하죠. 갑이 그러면 착각이 빠지죠. 그래서 갑이요 빨리 싸게 팔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그러니까 뭐냐면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기망이 뭐냐? 이것을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기망에 빠진 갑이요 스스로 의사를 표시해. 1억 원짜리를 5천만에 팔아. 이것을 2단계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고의, 여기도 고의, 이렇게. 과실로는 안 돼요. 사기나 강박은 과실로는 안 돼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 여기 봐봐. 착오에 빠진 사람이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직접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요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막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막 뭐라고 하고 얘기해.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데 이분은요 사회적 삶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저 귀신 무슨 신나라 까먹한 소리 하고 있나면서 듣지도 않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집에 달려가가지고 땅 팔았어. 알겠죠? 그러면 나는요 갑은 분명히 을을 사기 쳤는데 병이 땅 팔았잖아요. 그러면 직접성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사기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망을 당한 사람이 가서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땅 팔았다?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몇 단의 고의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 동기에서 고의에서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에 빠져야 돼. 물론 중요 부분에 착오에 빠질 수도 있어. 아무튼 착각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이죠. 동기의 착오는 착오는 아니죠. 하지만 동기의 착오는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사기는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손해 여부를 불문해. 말했죠?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사기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해가 있냐 없냐를 불문해.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판단 기준은 재밌는 말이죠. 자, 사기에서 판단 기준은 신의성실 원칙이에요. 여러분 신의성실 원칙을 뭐란다? 혹시 여러분 신의책 이런 말 들어봤죠? 공신의 원칙을 뭐란다? 공신력이라고 하죠. 신의성실 원칙을 신의책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시인칙이라는 거 뭐냐? 시인성시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고려의 명제라고도 표현을 해. 어려운 말이죠. 고려가 뭐죠? 고려가 고려가 조선 이전의 나라를 고려라고 하죠. 알죠? 고려 다음에 뭐죠? 조선이죠. 알죠? 그래서 고려한다. 뭐를 고려한다?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돼.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돼.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있었잖아요. 저기 대천 해수욕장인가 거기 그 횟집에서요. 뭐를 주는데요? 퇴직금을 주는데 700만 원인가 퇴직금을 주는데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한테요, 여기서 700만 원 세 가지고 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지금 의무로 이행하고 있죠. 업주는 의무로 이행하고 있죠. 근데 그 의무로 이행하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 말이죠. 권리 행사, 내가 돈 빌려준 거 받아야 돼요. 근데 새벽 2시에 가서 찾아가서 받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잠자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요 일몰 후에는 채권 추심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왜요? 그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평온해져요. 가정에서요 평온하게 할 자유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몰 후에는, 일출 전에는 채권 추심이 금지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밤 12시 가가지고 깍두기들 있잖아요. 옷도 딱 벗고, 알겠죠? 팬티 하나 입고 앉아서 고섭치잖아요. 그 집 딸내미가 밖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어서 뭐라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빚 갚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것을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라. 그걸 고려의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이 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만약에 그것이 비난받을 정도냐, 그 다음에 시인된다, 다른 말로 용인되는 정도냐, 비난받을 정도가 사기고, 그건 괜찮아, 그 정도는. 그건 사기가 아니다. 남항전 공직사관이 전국에서 합격률이 제일 높다. 뭐라고? 그럼 그건 비난받을 정도예요. 알겠죠? 아마도 이 정도, 그건 용인된다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건 비난받을 정도 사기다. 야,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부동산 할 때 보면 여러분의 중개업소를 이제 광고한단 말이죠.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최고의 친절 여기요 김은아 씨 그 부동산 가니까 OK 부동산인데요. 고객이 OK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객은 OK라는 게 없어요. 알겠죠? 고객이 OK가 어디가 있어? 언제나 불만이죠. 근데 거기 보면 고객이 OK 부동산이야. 고객이 OK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대. 가서 내가 몇 번 물어보려다가요 열받을까 봐서 뭐 안 물어봤어요. 알겠죠? 그러면 고객이 OK 할 때까지, 그럼 그런 것을 정말 일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 저 사람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그런 광고문구는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시인되느냐, 그렇지 않고 비난을 받을 정도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기라는 것이 뭐냐? 그럼 여기 봐봐요. 아주 간단하죠?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닌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기인 것은 뭐가 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 무슨 말이지? 자기하고 부작위가 있는데, 자기는 행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부작위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가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공동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주거라는 것은 뭐죠? 주거는 평온함과 안락함과 안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비 오는 날 아파트를 가는데 귀신이 빨리 오라고 막 그래봐. 그럼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음악을 딱 들으려고요, 음악을 딱 틀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귀신이 이리 와라 해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공동묘지가 있으면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그건 알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문을 확 열었는데요, 알겠죠? 정말 매캐한 냄새가요 풍긴단 말이죠. 그럼 하루가 언짢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이걸 고지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부작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시 공동묘지가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이런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번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저기 어디더라? 전라도 해남이요. 전라도 해남. 거기 아침에 이제 뭐죠 보니까요, 여기는요 옆에 산이 이렇게 있더라고. 산이, 아파트가 이제 거기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나 봐요. 아파트가 농담 하나 하지 않고요, 카메라로 비치는데 그냥 문 열면 1m 앞에요, 10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아침에 문 열면.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를 공동묘지 그 자리였는데 그걸 다 이장 뭐죠, 다른 데로 공동묘지 같은데 요즘 보면은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꾸민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공동묘지가 옮겨갈 자리에 님비 현상이 해가지고 저쪽에서 반대하니까 옮겨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옮겨간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걸 옮겨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할아버지가 계속 계시잖아요. 아침에 문 열면 할아버지가 오늘은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한대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알릴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것을 부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작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 자체는 체결해요. 그런데 등기를 못 해줄 뿐이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못 할 뿐이지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계약을 하면서 나는 반드시 임대인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월세 계약을 한다. 반드시 매도인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매매 계약을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죠.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런데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고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착오나 사기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요,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0% 세일, 그러면은요 100만 원이죠. 세일 기간이 끝나면 얼마로 팔아야 돼요? 200만 원에 팔아야 되죠. 세일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100만 원에 파는 것, 그것을 변칙 세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것을 변칙 세일 이렇게. 자, 사기가 아닌 것 있죠? 우리가 딱 하나를 암기하면 돼요. 사기가 아닌 것은 교환계약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봐봐. 여러분들 보면 학원에 다니시는 비용이요, 집에서요 혼자서요 인강으로 듣는 비용이 한 4배에서 3배에서 한 5배 정도는 더 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회 비용이라든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비교하면 뭐 자격증 하나가요 보통 한 3천만 원 이상짜리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 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학원생들하고 합격을 하는 사람 보면 인강으로 듣고 합격하는 것하고 학원을 다녀서 합격하는 것하고 일단 횟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강으로 합격하면 뭐를 못하냐면 일단 부동산을 못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그걸 알려줘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처음 개업하면 옆집 가가지고 나 부동산 개업했으니까 우리하고 잘해봅시다, 그게 말이 되나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학원에서 한 번도 지금 얘기 안 해본 사람 있어 없어? 있죠? 학원에서 서로 인사 안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알겠죠? 이것이 서로가 이제 알게 되고 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야. 매일 학원에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밖에 나가가지고요, 부동산을 오픈했다 해서 누가요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나하고 같이 공동 중개하고 나하고 같이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근데 학원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인강하고 다르게요, 오픈을 바로 해도 동기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를 해요? 서로가 매일 가가지고 전화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긴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비용들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비해서 나중에 오면 훨씬 더 이것이요 투자 가치가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 정보의 양이에요. 학원에 오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런데요 집에서 혼자 하면 그건 정보들이 없단 말이죠. 그 정보의 양 때문에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발품 파면은 싼 집을 산다, 비싼 집을 산다? 싼 집. 그걸 뭐요? 발품을 팔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다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 것을 가성비가 가장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내가 많은 정보를 뭐를 한다?
합체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집을 사는 그 횟수 있죠. 사람들이 집을 보고 집을 구매하는 횟수, 그걸 평균 100회 정도로 본대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그 부동산에서 통계가 집을 살 때 평균 100번 정도의 것을 집을 보고 나서 그 집을 구매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갔는데 남편이 보니까 뭐 적당히 괜찮은데 아내가요, 내일 또 오자 그러면 남편 뚜껑 열러. 알겠죠? 뭐 그 집 다 똑같지 뭐. 똑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뭐를 한다? 열 받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둘이 이제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싸우고, 집에 와서 싸우고, 아침에 밥 먹다가 싸우고. 그러면 아내가요, 열 받아가지고요, 하나만 더 먹게 그러면 꼭 하나만 더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더 먹고 2개, 3개 먹고 하죠. 그러면 샀는데 와서 이사 왔는데 잘못 왔죠. 우리가 1,000만 원 더 주고 이사 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아내가 또 얘기하죠. 그 남편이 또 귀 죽었는데 아내가 밥 먹을 때마다 바가지를 긁죠. 남편은 어떻게 한다? 싹 뒤집었죠. 알겠죠? 이게 왜? 정보량을 충분히 축적을 하고 그걸 샀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 없어?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싼 집을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것은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환계약을 할 때 서로 물건을 바꾸잖아요. 그럴 때 굳이 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알려주면은 상대방은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많은 정보를 가져가고, 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니까 내가 이익이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러니까 내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 비싼 집이 왜 비쌀까? 저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집을 왜 쌀까? 알겠죠? 의심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그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약을 할 때 시가를 묵비했다는 것은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기다 아니다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상품의 광고와 있어서 다소의 과정이나 허위가 여기 봐봐, 신의 측에 비춰 용인된다. 용인 아까 말했죠? 용인된다, 시인된다. 신의 측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이 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교환계약이고요. 교환계약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신의 측에 비춰 용인된다, 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분양 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한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상가 분양 광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가 분양 광고는 뭐다?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은 우리가 봐봐, 한번 와서 볼래? 이 말이죠. 우리 학원에서 광고 문자 가잖아요.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학원에 오셔가지고 저 강의 듣고 싶은데요,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밑밥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약이, 자기가 청약해놓고 자기가 사기당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의 유인은 그것은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담합행위가 문제인데 우리는 이런 담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여기 호평동하고 평내동이죠. 아마 전국에서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렇게 거래 정보網을 통해서 똘똘 뭉쳐 있는 데는 평내 호평동처럼 이렇게요 똘똘 뭉쳐 있는 것은 거의 드물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독과점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강력한 카르텔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별리만 가더라도 좀 더 느슨하단 말이죠. 이게요, 다산은 더 느슨하고. 근데 이 평내호평은 아주 단단한 그런, 그래서 회원업소끼리만 뭔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회원 가입비도 뭐 비싸고 2천만 원 회원 가입비를 내고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딱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여러분요, 부동산을 여러 부동산하고 거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 부동산을 거래할 것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좀 잘 마음에 맞는 사람들 같은 이 평내하고 호평에서 한 평내동 한 3군데, 호평동 한 3군데, 한 6군데만 딱 마음에 맞아 딱 자리 잡으면 사실 뭐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회원 가입 업소가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강력한 데는 거의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담합하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번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뭐 나서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담합이 뭐냐면 공매 예정 가격이 담합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매 같은 것은 경쟁 입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돼요. 그럼 2명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공매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보면 공매 물건 있죠. 원비드 해가지고 캠퍼 거기 들어가면 뭐죠? 입찰, 경쟁 입찰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2명 이상이 참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만 참가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거 낙찰받을 수 없잖아요. 한 명은. 자기 친구를 끌고 간 거예요. 친구한테 1억 100만 원, 나는 1억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매 예전 가격이 얼마냐? 1억인 거예요. 비록 담합을 했지만 두 명이 돼야지 낙찰 받으니까 내가 1억 1000을 해서 1000만 원이 초과가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강박이란가 봐. 사기나 강박은 둘 다 이단에, 여기 먼저 볼까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사기가 뭐냐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부작위한 기망. 그래서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작위한 기망을 말한다. 가만히 있는다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침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침묵에 의해서도 기망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닌 거, 사기가 아닌 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기 교환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신이 측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다, 기망. 그 다음에 용인된다, 시인된다, 기망이 아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물론 이것도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다시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사기나 강박은 다 둘 다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 관심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아까 사기는 판단 기준이 뭐라고 했죠? 사기는 신이 성실의 원칙이죠. 강박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강박, 그것은 불법적 해악 고지예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해악 고지, 해악 고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어야 돼.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연필 깎는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요, 20살짜리한테 칼을 들이대면 된단 말이죠. 돈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죠? 해악을 고지하고 있죠. 그런데요, 20살짜리 청년은요, 공포심을 느껴 안 느껴? 안 느끼죠. 그러면 그것은 강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하든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반드시 느껴야 돼. 해악을 고지했는데 공포심을 느끼지 않든지, 알겠죠? 처음부터 해악 고지가 없든지, 그러면 그것은 강박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해악 고지 없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그것은 강박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서의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력하게 요구했단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무슨 말이 중요하다? 해악 고지 없이, 그 말이 중요해. 그런 경우는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사기에서 판단 기준은 뭐다? 신이 성실의 원칙이다. 사기 강박에서 판단 기준은, 강박에서 판단 기준은 뭐다?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이다. 알겠죠? 자, 그럴 때 취소하고요. 강박은 뭐죠? 여러분, 강박은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103조에서, 또 한 번은 어디서 했다? 비진이 표시해서. 지금 세 번째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요, 강박이라는 뭐죠? 여기 강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페이지요, 14페이지. 그림노트 14페이지. 여러분, 그림노트 14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밑에 왼쪽에 3번 강박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강박은 먼저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뭐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그래서 강박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한다. 취소.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그러면 무효. 진이냐 비진이냐를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여기 강박을 보면 취소가 있고 무효가 있고 진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강박이 진이냐 비진이냐를 얘기했을 때는 무조건 뭐로 보는 것이다? 진이 있는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취소는 뭐라고? 두 가지. 여기 있죠?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유발이죠. 그래서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유발, 이것을 의사 결정 자유가 제한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이런 박탈이란 말이 뭐냐? 여러분요, 여러분들을요, 누군가 깡패들이요, 내 몸을 묶어놓고 나한테 여기 자기네들이 써놓은 서류에 서명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 몸을 꽁꽁 묶어놓고 손을 끌어다가 지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1도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박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장을 찍었잖아요. 그 지장 찍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이러면 그런 거 하잖아요. 니네 딸내미를 뭐죠? 학교 가는 딸을, 어린 딸을요 납치해가지고 납치원들이 5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애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다른 판단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강박행위가 극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뜻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럼 강박이라는 것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무효가 될 수 있네. 때로는 취소가 때로는 무효가 되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무효와 취소의 뭐라 한다?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해.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 알겠죠? 무효와 취소의 이중. 또 뭐가 있죠?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보면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또 있어. 우리 했었잖아. 통정의 표시 해당해서 무효이죠.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진이냐 비진이냐를 얘기했을 때 뭐라 한다? 진이 있느니라.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봐봐. 페이지 22 그림노트 페이지 22. 자, 그림노트 페이지 22 강의 노트 보시면 거기 22페이지 보면 어디에 나와 있죠? 그럼요, 진이에서 밑에 진이 봐봐. 비진이 할 때 진이 봐봐. 진이라는 것은 뭐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걸 생각했다 이 말이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뭐가 된? 결여됐다. 그럼 뭐라 한다? 비진이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뭐라 한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자, 그럼 다시요. 여기 이제 보시고, 그래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이것을 뭐한다? 표의자의 뭐다? 생각을 뭐라 한다? 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요 어디로 봐야 된다? 아까 22페이지인가? 아까 22페이지 아니었나? 103조 그게 한번 보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불법적 해약. 여기 봐봐. 우리가 강박이 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뭐예요? 해약 고지죠. 여기 뭐라고 했어? 해약 고지 없이 이렇게 각서의 서명 날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것은 강박이 아니죠. 그런데요, 세무사 시험에 뭐라고? 세무사 시험 이 말이 없어. 이 말이 세무사 시험은 이 말이 없고 각서의 서명 날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래서 강박이 아니다. 말이 되냐고? 그건 안 돼. 만약에 해약을 고지해서 각서의 서명 날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 강박이잖아요. 중요한 키워드는 이게 키워드가 아니고 해약 고지가 있냐 없냐가 키워드라고. 알겠죠? 그런데 왜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의제기가 없느냐? 여러분요,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민법이 선택 과목이에요. 민법 총칙만 봐. 민법 총칙이 선택 과목이야. 한 명도 선택을 안 했어. 알겠죠? 한 명도. 그러니까 시험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본 사람이 있었으면 이의제기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세무사 시험에 보면 각서의 서명 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고. 뭐가 키워드라고? 해약 고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키워드라고. 해약 고지가 없다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강박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강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거기서 아무 말이 없었냐? 당연히 아무 말이 없죠. 아무도 선택을 안 했으니까. 알겠죠? 단 한 명도. 알겠죠? 민법 총칙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뇌 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물권법도 없이 물권 채권도 없이 민총을 이해한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얘기했잖아요. 행정고시에 민법 총칙이 있었는데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행정고시 보는 사람이 민법 총칙 올이라는 거예요. 그래 민법 총칙 특강하면 온 강의실 가득 차 있고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경제학 같은 거 하면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가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만큼 민법 총칙이 여러분요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지금 이해하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이죠. 이런 고소 고발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아니 고소 고발해야지. 아니 다른 데서 나쁘게 하면 고소 고발해야지. 고소 고발 안 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나요? 아니 다른 데서 나쁜 일 하면 고소 고발해야지. 쓰레기 무단 투기한다, 고소 고발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소 고발하면은 안 돼. 왜요? 아, 뭘 고소 고발을 해? 그냥 놔두지. 모른 척해. 이게 우리네들의 정서잖아요, 정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소 고발해야 돼요 물으면 다 안 된다고 그래. 근데 고소 고발해야죠. 그래야지 사회가 건강해지죠.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것이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소 고발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강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 고발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뭐가요? 수단이 불법. 잘 봐봐. 부정한 이득을 취득, 수단이 불법일 때, 수단이 목적은 정당하다 말이 무슨 말이죠? 봐. 내가요 이분한테 돈 빌려줬어. 근데 돈을 안 갚아. 그럼 내가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돈 받아야 되는 것은 목적은 정당하죠. 돈을 안 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돈도 안 갚으면서 건물 짓겠대. 건물 짓다 보니까 막 안전장치도 엉망이어가지고 먼지도 날리고 막 엉망진창이야. 밤 일몰 후에 되는데 거의 뭐 일을 하고 있고. 그럼 내가 뭐를 한다? 내가 다 하는 거 뭐죠? 행정관청에 진정서 제출하거나 고소고발하죠. 알죠? 그래놓고 나서 이쪽에서 좀 치하해달라, 합의해달라. 그러니까 뭐를 해요? 돈 주면, 돈 갚으면 합의해 줄게. 너 내가 빌려간 돈 갚으면. 뭐다? 내가 돈 받아야 되는 건 목적은 정당하지만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뭐가 잘못됐어 지금? 수단이 잘못됐어요. 수단이 잘못된 거죠? 그걸 수단이 잘못됐다. 그것도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갈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형법에서는 이것이 공갈죄. 그 공갈죄의 경우는 일단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공갈미수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공갈미수죄는 아마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공갈미수죄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돈을 받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정수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형사들을 딱 뒤에다가 숨겨놓고 이 사람한테요 내가 공갈 당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돈 얼마 달라 그러면 돈을 준단 말이죠. 그 사람 딱 돈을 받죠. 그럼 돈 받는 거 딱 CCTV를 확인하고 와서 잡죠. 알죠? 그런데요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공갈미수가 돼버려요. 공갈미수는 처벌하지 않아요. 범죄가 아마 내가 공부했을 때는 공갈미수죄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지금도 뭐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형법상의 문제이고 이것은 민법상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당사자간을 봐봐. 당사자간은 어떻게 한다? 의리갑을요 사기를 치죠. 의리갑을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요 갑은요 을한테 취소하죠. 누구한테요? 직접 상대방 을한테만 취소해요. 을이 만약에 이걸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병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을에게만 취소해요. 직접 상대방한테 언제나 취소는.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선의의 제3자는 취소 전 후를 불문하고 누구인 경우만 된다? 선의. 이렇게 알겠죠? 취소한다. 그래서 당사자간은 언제나 취소하죠. 제3자. 여러분 제3자란 봐봐. A라고 하는 제3자가요 갑이라는 사람을 사기를 쳐. 그런데 갑은요 갑은 누구하고 계약한다? 을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봐봐요. 갑은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보통은 을은요 제3자가 갑을 사기친다는 사실을 보통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취소해봐.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선이 뭐가 싫은데 취소를 해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를 칠 때는 무조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그럼 병은 봐봐. 병은 자기 앞에 지금 누구다? 을이 지금 누구다? 소유자. 그러면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요, 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두 번째로 보죠. 제3자가요 갑이라는 사람을 사기를 쳐. 알죠? 이 사람은 이제 제3자는 피용자죠. 피용자는 근로죠. 뭐죠?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이죠. 그런데요,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해. 근데 을이 제3자가 A가 갑을 사기치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우리 아까 법에 나와 있었잖아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거든. 그럼 봐봐, 이제 반대로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왜 이러냐면 제3자가 갑을 사기쳤지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 했죠? 을이 갑을 사기치면은 갑이 무조건 취소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 갑은 을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누구한테 속아서? 제3자한테 속아서. 근데 을이 사기친 것이 아니죠. 그럼 을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을을 보호해야 되니까 무조건 취소를 못해.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상대방이요, 제3자가 갑을 사기를 쳤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를 해. 반대로 해서 가면 알았다가 악이잖아요. 악이가 아니고 누구일 때? 선이. 여기는 과실이죠. 과실 아니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죠, 상대방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림 노트를 한번 봐. 이제 여기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한꺼번에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림 노트로 보면 맨 위에 보면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 선이 무과실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제3자가 사기를 쳤으니까 계약의 상대방이 바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바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3자가 갑을 사기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하도록 해.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상대방이 없다고 해봐.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이 없어. 그럼 보호할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제3자자 사기를 당했으니까 갑은 언제나 뭘 할 수 있다? 취소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계약을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 상대방이 누구이거나 선이이거나, 선이 플러스 누구? 무과실. 선이 플러스 무과실 때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을은 취소하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을이 이제 봐봐,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뭘 한다? 제3자죠. 제3자는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일 때 소유권 취득 못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봐, 우리가 취소할 때는 누구한테 취소하냐? 계약의 상대방한테 취소하는 거다. 계약의 상대방한테,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계약의 상대방한테 취소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A라고 하는 제3자가 사기를 쳤잖아요. 그럼 뭐다? 이 사람이 을이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하고 제3자는 뭘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거 혹시 아나요? 사기 도박. 알아요? 사기 도박? 도박은 누가 하는 것이고 을이 하는 것이고, 갑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갑을 꼬드긴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하는 것을 뭐란다? 사기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잘 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그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서 가면 선이 무과실 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대리인이죠. 우리가 107, 108, 109, 110조에서 이미 얘기했죠.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해.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하니까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은 대리인에 대해서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본인인 내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처분하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해서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제3자다? 단순한 피용자. 피용자는 뭐다? 우리 은행에 보면 누가 있죠? 지점장이 있죠. 그 다음에 창구에 직원들이 있죠. 그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을 피용자라고 하고 맨 뒤에 앉아있는 지점장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지점장을 대리인이라고 그래. 은행의 대리인. 앞에 앉아있는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을 뭐라 한다? 피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은행의 지점장이 사기를 치면은 대리인에 의한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은행의 창구 직원들이 사기를 치면은 제3자에 의한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본인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있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하죠. 그래서 대리인이죠. 그래서 여기 누구요? 을이죠. 그래서 을이 상대방이죠. 그럼요, 이 을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죠. 그래서 대리인은 누구를 사기치죠? 상대방을 사기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다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즉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상대방 사기 당했죠.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비록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지만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본인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다? 본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한다. 제3자가 아니죠.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뭘 한다? 본인한테 취소하는 것이다. 왜요? 대리인과 본인은 어떻게 된다? 동일시되고,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서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피용자.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결국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진다. 그러니까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상대방은 누구에게 취소한다? 본인에게 취소한다. 본인이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에게 취소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쳐서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치죠.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네요. 그러면 누가 취소권 행사한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취소를 당하는 것도 누구고? 본인.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누구고? 본인.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가 취소권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는 대리할 수 있거든요. 대리. 그래서 의사표시는 대리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수권을 받아서, 취소에 관한 수권을 받아서 대리인이 취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권은 누가 행사한다? 본인. 누가 취소를 당한다? 본인.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시겠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본인. 이해되셨죠? 본인하고 대리인 간에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제3자다? 피용자. 피용자가 기망을 했다. 상대방이 어떻게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과실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대로 선이 무과실이면 제3자의 기망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대리인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한다 이렇게요.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본인과 대리는 제3자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건 별을 해야 되죠. 언제나 사기가 나면 언제나 시험에 나오죠. 언제나 시험에 나와. 아까 말했죠. 사기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위법하죠. 착오는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사기는 뭐냐?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고 1번 취소 없이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래서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착오는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착오는 위법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기는 그 자체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재밌는 말은 뭐 없이, 취소 없이 손해배상 청구죠. 여기서 문제,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OX. 여기서 봐봐. 여기 이렇게는 가는데 반대로 백은 못한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직진만 있어요. 후진도 해야 되잖아요. 자, 취소 없이 손해배상 청구하죠. 반대로 백에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시험이 두 군데로 나온다고. 하나는 어떻게 나온다? 사기 자체는 위법이니까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 이거 그림을 보면 돼. 눈이 있죠? 그래서 보면 돼. 자, 취소죠. 여러분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취소하고. 두 번째,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부당이득. 그런데 부당이득은 뭐냐면 선의의 경우는 현존이익, 악의 경우는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다?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별도로 또 손해배상 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이라는 말 속에는 손해배상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부당이득 청구하고 나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선의는 현존이익이고 악의는, 여기는 봐봐,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들어있잖아. 손해까지.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말 속에는 손해배상이 포함된 거라고. 그러니까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는데 손해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몇 번 청구한 거죠? 2번 청구한 것이다. 알겠죠? 2번. 이해됐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뭘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경합한다. 경합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한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중첩이라는 것은 부당이득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OX, X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됐나요? 자, 4번 봐봐. 기망으로 인해서 화해계약. 이런 화해계약은요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은 언제나 원칙적으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사기로 인한 기망으로 인한 화해계약은 언제나 취소를 해. 그래서 취소하고요. 그래서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은 체결시 취소가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돼. 알겠죠?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상해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중요불의 착오죠. 착오 동그라미. 그다음에 기망이 있죠. 착오를 해서 기망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원래는 아니죠.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 지금 중요 부분의 착오이죠. 중요 부분의 착오를 해서 기망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니까 착오에도 해당하고 어디에도 해당한다? 사기에도 해당하죠.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매했죠. 기망이니까 뭐죠? 사기죠. 사기. 하자 있는 물건을 매매하면 매매니까 하자 담보 책임이죠. 하자 담보 책임. 알겠죠? 그래서 기망하고요 하자 있는 물건, 기망은 사기죠. 하자 있는 물건은 담보 책임이죠. 이 두 가지를 뭐란다? 경합하죠. 경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한다? 두 개가 선택적이고요. 착오하고 중요분의 착오로서 사기를 당하죠. 두 개가 경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해계약이죠. 사기로 인한 화해계약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은 원래 취소를 못한다. 그런데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상의 착오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때만 취소한다. 그런데 원칙은 취소가 안 되죠. 사기는요. 사기를 당해서 화해계약이 뭐죠? 화해계약 얘기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협의하는 거 있잖아요. 합의. 그걸 화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계약을 보험회사 직원한테 기망을 당해서 화해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사기 강박 보시면 잠깐 설명을 해. 자, 강의 노트로 봐. 그림 노트. 여러분 사기 강박은 사기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돼. 중요분의 착오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요. 바로 옆에 공동묘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 그거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가 아닌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교환이다. 알겠죠?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아야죠. 교환계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가를 목표했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그래도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것을 했죠. 그것이 신이치게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다 사기. 시인된다, 용인된다 그러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단 기준을 한번 보시면 되고, 강박은요 마찬가지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되죠. 그것을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지인이냐 비지인이냐 했을 때는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은요 각서의 서명 날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해약을 고지했냐 안 했냐, 해약을 고지했느냐 안 했냐. 그러면 해약 고지 없이 그랬죠. 그러면 그것은 강박이 아니다. 고소 고발은 원래 강박이 아니죠. 하지만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일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오른쪽이요, 당사자 간의 사기나 강박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제3자 피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 그런데 상대방이 몰랐다 선이,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무과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일지라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를 당하고,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과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을 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 부당이득 반환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다? 손해배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기망으로 인해서 화해계약을 체결하죠. 기망으로 인해서 화해계약을 체결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로 화해계약을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착오로서 기망을 당했다. 착오와 사기가 경합하니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입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이 뭘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36페이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